예, 모디파이 패널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필렛 할 차례인데 먼저 스트레치에 대해서 설명이 좀 빠진 게 있어가지고 보충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 엔터 하고 이렇게 영역을 잡았는데요. 이만큼 잡았죠 지금. 근데 생각해 보니까 더 빠뜨린 게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그럼 다시 또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엔터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영역을 잡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역을 잡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빠뜨렸습니다. 휠렛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교차를 할 때 그 모서리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반지름 값을 얼마로 처리할 것이냐. 휠렛 하게 되면 그 휠렛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고 교차가 돼도 상관없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지름 값이 0으로 되어 있는데요. 0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게 되면은 모서리를 갖다가 각지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이렇게 되면은 바로 모서리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컨트롤 Z 하고요. 휠렛. 그래서 떨어져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또 아니면 이거 이제 보시기만 해도 아실 것 같습니다. 다시 이거와 이거, 다시 이거와 이거 보시면 다 아시겠죠? 다시 이거와 이거 이렇게 되겠죠? 컨트롤 Z하고 다시 휠렛 이거와 이거. 예,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엔터 이거와 이거 이렇게 되겠죠? 원은 안 되죠. 호가 돼야 됩니다. 원은 안 되고 호, 타원 이런 것도 다 되겠죠. 휠렛 하고 R 엔터 30 이렇게 줬습니다. 클릭 또 반지름 값에 의해서 휠렛을 시켜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떨어져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이거와 이거 해볼까요? 네, 다 되죠.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다시 휠렛 하고 반지름 값을 다시 0으로 해놓을게요. 0 엔터 그리고 첫 번째 선 0이죠. 다음 선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것도 휠렛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값에 반경으로 휠렛을 해준다는 얘기죠. 엔터 다시 이쪽에 해볼게요. 이번에 긴 선을 기준으로 해서 클릭 하게 되면은 반경으로 이렇게 돌려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반경 값을 R 엔터 30 이렇게 해서 반경 값이 30으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부터는 계속 30으로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각지게 하고 싶습니다. 요 부분은요. 그렇게 되면은 반경 값을 고치는 게 아니고 휠렛 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다시 휠렛 첫 번째 선 클릭하고 두 번째 선을 선택할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반지름값에 관계없이 휠렛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다시 선택을 해가지고서 이게 객체가 하나씩 좀 더 다 분리가 되어 있죠. 자, 잠깐 하나 붙여볼게요. 휠렛 이렇게 하고선 값을 갖다가 R 엔터 50 이렇게 줘볼게요. 폴리선 P 엔터 그리고 객체를 선택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폴리선입니다. 컨트롤 Z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자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르기라고 하는 것은 T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T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현재 자르기로 되어 있습니다. 트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르지 않기 하기로 하게 되면은 원본이 남는다는 얘기가 되고요. 다시 휠렛 M이라고 있죠. 다중으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저는 이게 뭐 계속 하면은 다중이 되는 건데 그걸 꼭 M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또 그렇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챔퍼라고 하는 것은 CHA고요. 그래서 거리값으로 우선 D 해서 우선 첫 번째 거리값을 30을 주고 엔터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리값도 30을 하려고 되면은 30 엔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이렇게 되면은 요 모서리에서부터 윤리 30 윤리 30이 되겠죠. 좀 값이 커야 되겠네. 컨트롤 Z 하고 다시 CHA
첫 번째 각도로 한번 해볼까요? A 50. 그렇게 되면은 못따기 50이면서 못따기 할 각도를 얼마를 주느냐 그 얘기가 되겠죠. 30도만 이렇게 줄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선에 의해서 여기가 30도라는 얘기죠. 여기가. 다음에 12번 분해 단축키는 X고요. X프로도 그 반대되는 명령이 이 join이라는 명령입니다. J 단축키. 그래서 이 객체를 선택하니까 지금 하나로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 하나로 선택이 됐다는 것은 이런 정점 서로 지금 이쪽 선과 이쪽 선이 만나는 이것은 정점이 따로따로 가지고 있겠죠.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정점을 갖다가 완전하게 하나로 결합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X 엔터 하게 되면 이제 따로따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네, 그래서 또 이것은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이니까는 이거는 문자에서 보시게 되면 단일행과 여러 줄 문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줄 문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텍스트 배울 때 설명을 드릴 테고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해 가지고 X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단일행으로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단일행으로 선택이 하나씩 지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컨트롤 Z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단일행이죠. 근데 텍스트는 단일행이냐 여러 줄 문자냐 했을 때 여러 줄 문자를 익스플로드 시키게 되면은 단일행으로 되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단일행이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X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X 이렇게 하게 되니까는 지금 분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텍스트들은 이렇게 분해가 안 됩니다. 분해가 안 되는데 텍스트를 분해를 하는 게 텍스트 익스플로드라는 겁니다. 텍스트 익스플로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분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X 엔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같이 멀티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은 단일행으로 되고 그 이상은 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텍스트는. 그래서 이것을 분해를 할 경우가 있겠죠. 어떤 경우냐? 이것을 이 글자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로고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명령이 txt explode라는 겁니다. 여기 따라 나오죠. 클릭하고 선택하고 엔터 하게 되면 이렇게 분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분해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객체로 또 이렇게 돼 있죠. 요것까지 분해하고 싶다라고 되면 다시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또 X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분해가 되는 겁니다. 언두 다 할게요. 그래서 그 반대되는 명령은 join이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보통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선 컨트롤 All 해가지고선 join이라는 명령을 그냥 줘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붙을 건 붙고 안 붙을 건 안 붙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객체들이 전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드라고 하는 것은 원, 호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럼 왜 안 될까요? 엄격히 따진다게 되면은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점을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 원 이런 것들은 분해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의 객체로 되어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가지고선 컨트롤 1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은 면적과 길이를 한꺼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을 하게 되면은 조인을 시키는 게 낫겠죠. 닫힌 도형이라고 한다면 폴리곤이 되고 그냥 하나의 연결된 선이라고 한다게 되면은 폴리라인이 됩니다. 잠깐 해볼게요. 라인과 또 하나는 폴리라인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럼 똑같은 라인인데요.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요 그립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은 선택을 하게 되게 되면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요 모양을 보고 이게 폴리라인이다, 폴리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요 선을 하나 익스플로드를 한번 시켜볼게요. X 엔터 하게 되면 이제 라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라인이요. 그래서 이게 단일 라인으로 됐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컨트롤 Z 하고 요저 폴리라인의 두께를 내가 달리줘서 그러는데 이것을 갖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정점 추가 호로 변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정점 추가를 하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정점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이것을 대신 사용하는 게 컨트롤 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번 할 때마다 복사냐 정점 추가냐 호로 변화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따진다면 포리라인으로 작업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포리라인을 다 아시려고 하게 되면은 그것도 좀 여러 가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제가 강좌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지우고요. 그리고 얼레이는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각형을 제가 간단하게 50에 50짜리 하나 그리도록 하죠. 50에 50. 그리고 얼레이. 카피 명령에서 그 얼레이 명령을 배우셨죠? 그래서 그거 좀 비슷한데요. 이것은 가로와 세로, 그러니까는 열과 행으로 이렇게 얼레이를 시키는 겁니다. 선택을 하고요. AR 엔터. 그렇게 되면 직사각형 엔터. 그래가지고 엔터를 하게 되면은 디폴트로 이렇게 이쪽이 행이 되죠. 이쪽은 열이 되고요. 그래서 열의 개수는 지금 4개가 되고요. 행의 개수는 3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Z의 값입니다. 그리고 사이각은 현재 요 파랗게 보이는 요 그립의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여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네모지게 되어 있죠. 요게 기준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그립을 해서 그립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게 되면은 더 개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쪽에서 간격뛰기 여기서 있죠. 그 개수 여기 컬럼의 개수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축키로 들어가도 되고 편집 탭으로 새로 생기니까요.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체 길이를 내가 얼마로 고치겠다 그러면 여기서 활성화된 것은 다 고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기준점이라는 것을 갖다가 내가 일로 옮겼습니다. 옮겨 가지고선 요 사이각 여기서부터 요게 사이각이 되는데 사이각을 내가 50에 50으로 그랬죠. 원반을. 그래서 이것을 갖다 움직여 가지고선 100으로 줘 볼게요. 100으로 주게 되면 전체가 사이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이 되겠죠.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음 행까지 여기가 10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도 100을 고치려고 하게 되면은 위로 해서 1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복사의 얼레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편집도 할 수 있는데요.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게 현재 얼레이 된 객체는 한번 분해를 해줘야 이제 완전한 사각형이 됩니다. 근데 편집을 했다고 한다면은 분해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 원본 편집이라는 것을 클릭해 가지고요. 본래는 얼레이를 할 때 그 원본을 내가 얼레이 시키고자 하고 다 이미 작성을 하죠. 근데 다 해놓고 보니까는 내가 편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본을 객체를 하는 건데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본래 원본은 요거 했었죠. 아무거나 선택을 해가지고서 클릭 그리고 엔터 이렇게 치게 되면은 다른 건 비활성화가 되고 요 객체를 수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ESC 키를 눌러야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명령이 실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것을 갖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고칠 수가 있다 그랬죠. 뭘로? 컨트롤 키를 눌러 가지고선 호로 다시 한번 누르면 호로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편집 창이니까요. 여기 변경사항 저장, 변경사항이 버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저장하게 되면 이 상태로 수정이 되는 거고요. 버리기 하게 되면 본래 원본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수정을 했다고 한다면은 변경사항 저장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변경사항이 저장이 되겠죠. 근데 다시 또 수정을 하고 싶으면 다시 들어가면 되겠죠. 다시 원본 편집 클릭 엔터 다시 ESC 키 이렇게 편집할 수가 있겠죠. 다시 이것을 갖다가 뭘로 마우스 우클릭해서 해도 되고요. 손으로 변환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럼 본래 상태로 돌아오죠. 그리고 종료를 하려고 하면 ESC 키를 누르게 되면 이제 편집이 종료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변경사항 저장 이렇게 되면 다시 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도 얼레이라는 편집창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객체가 선택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분해를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요, 이제 하나씩 다 이제 별개의 객체가 됩니다. 지우고요. 다시 AR 엔터 객체를 요걸 선택을 해가지고선 이 테이블의 원형의 중심을 해서 돌리려고 합니다. 엔터 그리고 원형 배열할 기준점 클릭. 그렇게 되면은 디폴트로 지금 6개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죠. 요 행의 값, 사이 값, 여기서 사이 값이라는 것은 회전하는 이 각도의 사이 값이 되겠죠.
그래가지고서 6개가 아니고 난 5개다 그러면 아이템 I로 들어갑니다. 5개. 예, 이렇게 5개로 됐죠. 그리고 내가 360도가 아니고 270도만 돌릴게요. 엔터. 야, 이렇게 되면 270도만 돌아가고 180도 180도만 돌아가겠죠. 그리고 아까 여기서 기준점이라는 것은 이 기준점을 갖다가 지금 센터로 되어 있죠. 이것을 변경을 하는 거고요. 배열 닫기 하게 되면은 적용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계속 편집을 할 수 있게끔 객체를 선택하게 되면은 편집을 할 수 있게끔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것도 선택을 해가지고선 요 객체가 아니죠. 요 객체죠. 요 원은 본래 얼레이된 객체가 아니죠. 그래서 X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는 내가 지우고 싶은 거 이렇게 해서 요 의자를 빼겠다 그러게 되면 E 하고 지우게 되면 이런 방향으로 할 수가 있겠죠. 컨트롤 Z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 해볼게요. AR 엔터. 이번에는 객체 선택해 가지고 엔터.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하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사이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건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항목을. 그래서 항목을 고치게 하려고 되면은 여기 메소드 방법이 있죠. 마우스 우클릭에도 메소드가 있겠죠. 메소드를 갖다가 등분할, 그러니까 디바이드라는 얘기입니다. 등분할 이걸로 하게 되면은 I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제 그 개수를 갖다가 고칠 수 있게끔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5개만 할 것이다. 그럼 5개가 되겠죠. 엔터. 다시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편집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기준점도 할 수가 있고 등분을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Z 하고 이것을 갖다가 AR 객체 선택 엔터 경로 선택 클릭. 그래서 지금 사이각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템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은 M 메소드로 들어가 가지고 등분할 이렇게 해서 개수를 5개 I로 이제 들어가 되겠죠. 5개 엔터. 예, 그리고 여기 있는데요. 접선 방향 T 탄젠트라는 얘기죠. 탄젠트의 방향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는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요걸 한번 보세요. 백미러가 이제 이쪽 오른쪽으로 가 있죠. 근데 다시 T 엔터 하고 접선 방향을 위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는 백미러가 앞으로 돼 있죠. 좌측으로. 그러니까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줌하고 익스텐드하고. 예, 그래서 경로를 따라서 배열을 할 수가 있다. 등분으로도 할 수 있고 간격값으로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렌스는요. 먼저 라인 공부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라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길이 값을 토탈을 고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만큼 느리겠다. 그럼 여기서 값을 주면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여러 번 해야 되겠다고 하게 되면은 렌슨이라는 명령을 사용하는 게 편하겠죠. C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렸고요. 라인을 해서 요 중심점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그렸습니다. 이것을 갖다 R로 엔터 클릭하고 C 엔터 하고 이렇게 해서 복사를 했어요. 내가 원하는 값만큼 전부 다 이렇게 늘리려고 합니다. 10mm 센터선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시게 되는데 저는 뭐 사실 그렇게 안 씁니다. 바로 값을 주면 되니까요. len 한 다음에 de 증분 엔터 그래가지고서 값을 주는 겁니다. 20 줘볼까요? 네, 그러면 20 값이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클릭 한 대마다 전부 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컨트롤 Z 하고요. 예, 다음에는 온라인 공부할 건데요. 결국에는 이 얼레이 에디트를 공부한 거니까요. 수정을 해 놓겠습니다. 또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하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OLE 열기 오브젝트 링크 라이브러리 해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갖다 배치를 한 건데요. 이게 틀렸죠. 여기가 배열. 나중에 제가 빠뜨린 거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또 표시를 해놔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하얀색이죠. 채우기 없음. 자, 그리고 편집 종료했고요. 이 파일을 저장하지 않아도 바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편집이 됩니다. 배열 편집 끝났죠. 원래 단축키는 AL이고요. 정렬하고자 하는 객체를 갖다 선택을 합니다.
AL 명령 주고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리고 기준점을 1로 잡아서 여기로 했습니다. 요 정점을 시작점을 여기로 타켓 여기로 옮겨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1로 정렬이 되게끔요. 그 두 번째 점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 정렬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아니요라고 하는 것은 이 원본 객체 그대로를 크기를 변경하지 않고 올 것이냐 아니면 변경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할게요. 예. 야, 요것은 줘야 되겠네. 지금 100이 아니죠. 여기가 지금 100이 아닙니다. 먼저 시간에 250으로 붙였나요? 뭐 어쨌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건 지우도록 하고요. 수치라고 하는 것은 객체가 변경이 되면 자동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익스플로드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정렬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다시 이것을 갖다가 무브 이쪽으로 옮겨 놓고요. 다음에 블릭 단축키는 BR이고요. 요 브릭 포인트라고 해가지고서 저 명령이 점에서 끊기라고 해서 2021 버전에서 생겼는데요. 모양은 2020까지 이렇게 모양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좀 약간 틀립니다. 우선 여기서 해볼게요. 서클 해서 라인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릭 BR 우선 엔터하고 객체 선택하게 되면은 지금 선택된 그 위치가 점에서 끊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여기 스냅하면 되고 거리값을 줘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끊을 수가 있는데요. 요 자리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BR 엔터. 근데 이 스냅을 해올 수가 없죠. BR이라는 명령을 주게 되면은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요 자리를 가려고 하게 되면은 거리값만큼 끊기는데 그것을 갖다 내가 포인트로 끊겠다라는 게 BRA입니다. A. 그리고 객체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객체를 선택을 하고 끊길 지점을 지정하는 거죠. 그때 이제 스냅이 되게 되면은 여기가 끊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끊겼죠. 여기도. 근데 2020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요. 자, 2020 버전을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여기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볼게요. 똑같죠, 모양은. 고정을 시켜놓고 BR, 요게 BR 명령이고요. 그래서 클릭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클릭한 점서부터 끊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디 위치까지 거리값을 줘도 되고 선을 클릭하지 않고 십자가 위치를 봐가면서 이렇게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서 끊으려고 하게 되면은 주고 그냥 명령을 실행을 해서 하려면 객체 선택하고 첫 번째 F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다시 그 위치를 클릭해야 이렇게 끊긴다는 얘기죠. 이렇게 끊겼죠. 약간 불편했었고요. 그것을 명령을 안 하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클릭한 점이 바로 끊기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끊겼죠. 그래서 그거 약간 틀리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21 버전에서는 그 브릭 포인트라는 명령이 따로 생겼다. 모양은 똑같은데 이건 브릭 포인트로 명령으로 끊고자 하는 위치를 바로 스냅을 해올 수 있다는 게 이제 틀립니다. 다음에는 리버스요. 라인을 하나 그릴게요. 그리게 되면은 여기를 먼저 찍고 엔드 포인트를 여기 찍은 거죠. 그러면 여기가 스타트 포인트, 여기가 엔드 포인트인데 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엔터 하고 R이 V 단축키는 없고요. 리버스 요게 되겠죠. 객체 선택 클릭 하게 되면은 이제는 여기가 스타트 포인트고 이게 엔드 포인트. 주로 3D에서 사용을 합니다. 간단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버킬 이 전체를 갖다가 선택을 해가지고선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1로 잡아가지고선 여기다 복사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다시 갖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두 개씩이죠. 원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게 되면 원이 이게 두 개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중복된 것을 갖다가 제거를 하는 게 오버킬입니다. 오버킬. 그래서 객체 선택, 뭐 전체를 선택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엔터 하게 되면은 이게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풀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거 다 체크를 하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색상이 달리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종류에 따라서 중복됐을 때 무시하고 전부 다 제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확인.
예, 131개의 중복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F2번 키를 킨 겁니다. 그 다음에 드로우 오더, 이것을 갖다가 해치를 한번 시켜 볼게요. 해치, 선홍색으로 솔리드로, 이거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엔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를 했어요. 그대로 그냥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해도 복사가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객체가 두 개가 복사가 됐는데, 물론 이제 해치된 것만 복사가 됐습니다. 근데 요놈이 색상을 변경을 시켰어요. 초록색으로. 근데 위에 올라탔죠. 요놈을 요 초록색 위로 오고 싶다 그러게 되면 클릭해가지고선 DR 드로우 오더가 되겠죠. 그래가지고선 객체 위로 앞으로 이렇게 있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앞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퍼지 PU 엔터 소거한다는 얘기인데요. 모든 것을 다 체크를 해놓고 선택한 항목 모두 소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맨 나중에 도면을 다 작성을 했다고 한다면은 오버킬, 또 하나 뭐 ODC라는 명령도 있는데요. 그래서 모두 소거를 하게 되면은 파일 사이즈가 적게 되겠죠. 여기서 이 종류들은 나중에 여기 다 배우시면 압니다. 여기에 사용되지 않은 것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모든 항목 소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없어졌죠 지금. 그래서 지금 도면 사이즈가 좀 적어졌겠죠. 드로우 패널 두 번째 시간까지 해가서 요거까지 6가지네요. 6가지만 빼놓고 전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요. 마지막 요거 연습해보고요. 요 두 개 연습해보고, 요것은 양념으로 제가 숙제를 한번 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캡처를 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여기에 수치를 좀 붙여야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이 지금 이쪽에는 30이고 요 간격들은 전부 다 70입니다. 좌우로 70이고 요 가운데에 있는 그 격자는 15mm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똑같이 분할해서 그릴 수 있나 하는 것을 연습을 한번 해보죠. 그렇게 되면은 사각형이 현재 300짜리입니다. 그래서 사각형은 저는 그냥 단축키 쓸게요. 300에 탭키 300. 네, 그리고 offset 30mm. 클릭 안쪽으로. 네, 그리고 이 15mm 짜리가 이게 두 칸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한꺼번에 그리려고 하게 되면 사각형을 다시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클릭하고 길이는 여기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현재 240으로 나왔으니까는 240 탭키 15mm. 야, 이렇게 되면 15mm 길이가 이가 하나 그려지게 된 거죠. 야, 그것을 어떻게 지금 배열을 해야 될까요? CO 엔터, 이 객체 엔터 1로 잡아야 되겠죠. 1, 2 밑으로 잡아야 됩니다. 기준점 A 엔터, 4개 엔터, 피트 엔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두 개를 지워야 똑같은 간격으로 되겠죠. 잠깐 재볼게요. 전 빨리. 여기가 240, 여기도 240, 240 이렇게 돼 있죠. 다시 이쪽 가로선을 해야 되니까 다시 사각형 2 하고 여길 스냅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가로가 15mm, 높이가 240, 15 탭키 240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옮겨야 되겠죠. 이렇게 엔터 이쪽으로. 그리고 요번에는 복사요. 다시 CO 클릭 시작점 여기가 되겠죠. 좀 크게 볼까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A 엔터 입력수 4개 피트 4개 이렇게 돼야 균등하게 나눌 수 있겠죠. 이것은 지워야 되겠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 여기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림으로 하면 되겠죠. 모두 선택 엔터, 그리고 펜스 엔터. 그래서 이렇게 지우면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모두 선택 펜스 펜스 예, 그러면은 여기 재볼게요. 여기 얼마였었습니까? 이 안에가 70이죠. 70 여기도 70 가로 세로 7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 간격은 15mm 보이시죠 여러분? 왼쪽 수치 붙인 거고 이렇게 해서 갤러리 창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분할을 할 때 기준점을 어디로 중심 잡냐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요거 먼저 번에 공부한 건데요. 지금 이제 명령들을 다 배우셨으니까 쉽겠죠.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만 그리면 될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다 지웠습니다. 지웠고 요거만 있으면 되겠죠. 뭘로 돌려야 될까요? 얼레이로 하면 되겠죠. 얼레이 객체 선택 회전 원형 클릭하고 종료를 하면 안 되겠죠. 아이템 엔터 4개 엔터 이렇게 되면 금방 그릴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것을 편집을 안 하려고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배우신 것 같이 X에서 익스플로드를 시키게 되면은 금방 그리죠. 이거 한참 그렸었죠.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정삼각형인 한 변이 100짜리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 안에 전부 다 원이 이렇게 접혀져 있죠. 지금 여기 전부 다 접혀져 있는데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요거는 숙제고요. 일단은 서클을 하나 그리도록 하죠.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지금 제가 라인부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접하게 하려고 되면 2포인트로 해서 그려도 되겠죠. 라인을 그려놓고 하고 T 엔터 하게 되면 바로 사용한 값을 가지고 있죠. 엔터. 그렇게 되면은 바로 2포인트로 안 그리고 바로 그릴 수가 있겠죠. 다시 C 엔터 T 엔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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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서클 T 엔터 클릭 클릭 엔터 다시 서클 T 엔터 클릭 클릭 다시 서클 T 엔터 클릭 클릭 이렇게 되면 아크로바트 모양으로 됐죠. 라인 접점으로 해야 되겠죠. 일단은 접점 클릭 두 번째 점도 접점 요소는 미러 다시 접점으로 그려도 되겠습니다만 이게 더 빠르겠죠. 그리고 필렛 클릭하고 다음 선을 이렇게 클릭하니까는 지금 반극 값으로 돌아가죠. 이럴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은 서로 모서리로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필렛 엔터 클릭 두 번째 선 Shift 키 누르고 클릭 다시 엔터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Shift 키를 누르고 엔터 지금 반격 값이 30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전체를 선택해 가지고선 SC 엔터 시작점 다시 R 엔터 시작점 레퍼런스 점 이렇게 해서 이 거리를 100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삼각형부터 그린다고 한다고 되면은 이것을 이 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모디파이 패널 두 번째까지 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변이 100인 오각형 안에 이렇게 원이 똑같이 접하도록 전부 다 접해져 있죠. 전부 다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